안녕하세요. 2019년 2회 액세스 부문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길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기본서라는 교재 안에 있는 기출문제로 열어주시고 암호가 있어요. 77-490 열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권 기출문제집에서 246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부터 해볼까요? 자, 액세스에서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중에 문제 1번은 정말 다 풀으셔야 되고 문제 4번 쿼리 문제 4개 중에 적어도 2개, 많게는 3개 정도 푸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3번에 있는 각각 1번들을 다 완벽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B 구축에 해당되는 30점 중에 다시 문제 1번.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라고 했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테이블 몇 개인지 먼저 볼게요. 자, 시험 과목 테이블 하면 되고, 접수, 그리고 회원 테이블 하면 되죠. 자, 이 테이블 3개 이용할 거고요. 3개 중에서 또 다뤄야 되는 메뉴 한번 보고 갈게요. 간단하게만 보고 가고, 문제에서 이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과목 코드라는 필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 추가 하나 하고 데이터 형식 바꿔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접수 방법 필드에는 유효성 검사 줄 건데 홈페이지와 코창 패스가 입력되라고 하면 와는 엔드가 아니에요. 홈페이지와 코창 패스가 둘 다 동시에 입력돼야 될 때는 엔드이지만 글자를 그렇게 동시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호 규칙을 쓰시면 돼요. 또는 오호 대신에 뭐 쓰죠? 인 쓸 수 있죠. 오나 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네요. 접수 테이블에서는 자, 새로운 리코드가 추가 시 기본적으로 그랬으니까 기본값이고요. 오늘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함수는 now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주민번호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게 입력 마스크 설정할 거고요. 자, 입력 마스크 설정할 때는 내가 주어져야 되는 형식,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 이걸 이제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숫자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숫자를 지정하는 형식은 입력 마스크에서는 0, 그리고 9, 샵 이렇게 3개 있죠. 자,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 내려오신 분들은 이 정도 외워야 되는데, 자, 0은 필수이고 숫자만 입력한다. 우리 필수 선택 모르더라도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보면 돼요. 9는 숫자에 뭘 다시 더 입력할 수 있다.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하고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샵은 어떻게 한다? 자, 9에 대한 모든 기능 플러스 기호를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0만 나오고 있어서 0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거기에다가 빼기 기호 저장하랬어요. 그럼 세미콜론 0 쓰라는 이야기고. 자, 이때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는 0으로 하래요. 그럼 맨 마지막 세미콜론도 0이 되겠네요. 세미콜론 0. 자, 이제 5번째.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는 반드시 입력돼야 돼요. 자, 이거 필수라는 기능이고요. 빈 문자를 허용되지 않아야 되네요. 빈 문자를 허용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지금 5개 문제에 제가 해야 되는 부분에 파란색 박스를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 부분이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뉴를 한번 만져볼게요. DB 구축할 수 있게 액세스 암호 넣고 여시고요. 자, 왼쪽에 개체 탐색기에서 시험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지금 제 커서가 과목명에 있는데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할 거예요. 그럼 과목명에서 오른쪽 마우스 행 삽입을 하면 돼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행을 삽입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곳에 과목 코드라고 쓰고 이게 필드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라고 했어요. 일련 번호.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시험 과목 테이블 수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닫으세요. 자, 2번 접수라는 테이블을 수정할게요. 자, 디자인 보기 하고요. 접수 방법 필드를 할 거니까 접수 방법에 커서를 놓으세요.
우리 검정 방법도 있네요. 자, 구분해서 접수 방법에 넣으시고 유효성 검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에 필드 속성 중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홈페이지, 문자니까 쌍따옴표에서 홈페이지, 자 또는 코참 패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in이라는 연산자를 쓸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in을 쓰게 되면 in 안에 괄호 열고요. 홈페이지 쓰고 쉼표, 코참 패스 쓰고 괄호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둘 다 답이에요. 또 접수 테이블에 접수 일시는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 접수 일시에 커서 놓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레코드를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럼 기본 값을 쓰라는 거다. 자, 이곳에 날짜와 시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ow를 쓴다. now 쓰시면 돼요. 자, 다른 곳에 커서 넣어서 now에 대문자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접수 테이블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닫으세요. 자, 지금 제가 데이트 시트 보기에서 확인 안 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는 거는 확인하지 않고 시간을 빨리빨리 넘기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 수정하겠습니다. 4번, 5번 문제. 주민번호에 할 거고요. 자, 이곳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에 이제 만약에 쓰게 되면 우리 어떻게 써야 되죠? 입력 마스크의 형식 000000 자, 빼기 뭐 0000000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 이렇게 별이 있어요. 별을 쓰게끔. 자, 그러면 지금처럼 8자리를 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력 마스크에 숫자가 입력되는 건 맞지만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 별이 들어가 있는 곳은 그냥 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별은 뭐죠? 문자죠. 그래서 별별별별별 이렇게 써야 되고요. 지금 숫자를 입력한 이유는 우리 별 몇 개 써야 되지? 별을 부족하게 썼어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별 개수 맞춰주세요. 자, 0을 썼어요.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에 그곳에는 지시사항 중에 숫자만 입력하게 하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까지 입력하느냐, 공백까지 하느냐, 기호도 넣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기호를 다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쓴 이 모든 기호를 함께 저장할 거고 세미콜론 0. 자, 다시 또 자, 나는 기호로 0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세미콜론 0.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쓴 곳 말고는 별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겠죠. 우리 숫자를 뭐 우리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회원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는 그랬어요. 반드시 입력돼야 되는데 필수예. 자, 그리고 빈 문자를 허용하지 말래요. 빈 문자를 허용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5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여전히 입력 마스크하고 유효성 검사가 어렵다. 이제 시험장 가서도 그 부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늘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좀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입력 마스크 잘 보시면 돼요. 별별별별별별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 주민번호라는 곳에 이제 커서를 넣고 제가 입력 마스크 지워버렸어요. 전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주민번호는 옆에 점점이 누르면 마법사가 떠요.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다시 이해하시고요. 자, 이곳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이렇게. 자, 선택해 주시고 다음. 자, 주민등록번호 나왔고요. 자, 입력 마스크에 어떤 기호를 지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호가 없어요. 좀 이따 고칠 거예요. 지금 언더바 한다고 하고요. 다음. 자, 기호를 저장하라 그랬잖아요. 기호와 함께 저장합니다. 다음. 그리고 마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주민번호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끝에 언더바로 쓸 게 아니고 0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0으로 고쳐주시고. 자, 우리 문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0을 제외하고
0 6개는 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 몇 개 있어요? 5개, 6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수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은 아셔야 되고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쓰면 W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거 이제 뒤쪽에 기호를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놔두셔도 되고 뭐 찝찝하면 지우셔도 되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기호예요. 자, 마법사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때로는 마법사를 또 쓸 줄도 알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원 테이블도 닫겠습니다. 저장해. 2번 문제. 자, 접수 테이블의 자격 코드 필드에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하랬어요. 자, 우리는 아래 필드 속성 중에 일반이 있고 조회가 있는데 조회 속성을 할 거예요. 자, 조회 속성 안에서 뭐뭐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자격이라는 테이블 선택하셔야 되고, 자, 자격 코드와 자격 명칭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콤보 상자 형태도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자, 자격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그런데 저장이라는 말로 메뉴가 없어요. 바운드라는 말로 있어요. 자, 바운드 하겠습니다. 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되고, 열너비를 그러죠. 자, 열너비라는 메뉴는 있죠. 그리고 목록 너비도 있어요. 자, 메뉴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세모를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시사항은 메뉴가 이제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두 번째도 그렇지만 얘를 먼저 잘 해결을 해보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 접수 테이블을 하랬으니까 접수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여는 것이 먼저이고 그 중에 자격 코드라는 필드에 할 거예요. 그럼 커서를 자격 코드에 놓고 자, 일반과 조회라는 아래쪽에 탭이 2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조회 탭을 할 거고 자, 첫 번째 세모를 지시사항 하는 거 봐봐요. 자격 테이블과 자격 코드, 자격 명칭은 현재까지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표시를 일단 콤보 상자로 바꿔요. 그리고 무슨 테이블이라고 언급이 돼 있으니까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이에요. 자,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지 행 원본에 커서를 넣어서 옆에 단추가 2개인데 점점이 단추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마법사가 떠요. 자, 점점이를 누르고 자, 여기에서 자격 테이블을 선택하고 추가, 닫기. 자, 자격 코드에서 위쪽에 있는 상자 보이시죠? 제 거 분홍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격 코드에서 더블 클릭, 자격 명칭에서 더블 클릭. 그래서 쿼리 편집기의 아래쪽에 이렇게 2개가 나오면 돼요. 자, 접수 쿼리 작성기에 오른쪽에 있는 혹시 지금 저 처음이에요 이러신 분 없겠지? 오른쪽에 있는 X표를 클릭을 해서 닫으세요. 업데이트 한다 그러죠? 예. 그러면 얘가 셀렉트 모시모시라고 써요. 자, 이제 첫 번째 세모를 다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 자격 코드가 저장되게 하랬어요. 그럼 바운드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바운드 열인데 이 옆에 보면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자격 코드라고 쓸 수는 없어요. 열 번호를 줄 건데 자격 코드가 먼저 가지고 왔으니까 1번. 자격 명칭이 2번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럼 우린 자격 코드를 저장할 거면 2를 쓸 거고 자격 명칭을 저장할 거면 2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2를 쓰는 거죠. 자, 열 개수를 안 가르쳐 주죠. 자, 우리 저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처음에 수업 들을 때 제가 여기다 별 10,000개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거 열 개수 조정 안 하면 열이 1개만 나오기 때문에 자격 코드만 표시가 돼요. 테이블 보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린 2개 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꼭 이 부분은 2로 바꿔줘야 돼요. 열을 3개 가지고 오면 3으로 바꿔줘야지. 열을 4개 가지고 오면 4개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열의 개수에 따라서 열 개수를 말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2로 바꾸세요. 꼭. 자, 열너비 지정했죠. 2 세미콜론 5 세미콜론으로 바꿀 거고 자, 다른 속성란에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센티미터 자동으로 붙습니다. 목록 너비 6이라고 하네요. 자, 6. 자, 여기도 다른 속성란에 클릭을 하면 센티미터 자동으로 보여돼요. 자,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접수라는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고 저장은 예. 자격 코드라는 곳에 커서를 넣어서 옆에 단추를 누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이건 그림과 같아야 돼요. 그림처럼 나오죠. 자, 연럽 1을 1을 2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처럼 두 개 열로 나오지 않아요. 10만 나와요. 자, 그 부분 잘 고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접수 테이블 다 했으니까 닫죠. 이제 3번 문제 봐요. 3번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관계이다. 이제 늘 관계가 3번에 나오잖아요. 자, 관계는 시험 과목 테이블의 자격 코드랑 자격 테이블의 자격 코드랑 이거 밑줄 쳐야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참조하고 테이블은 m/1이고 자, 관계를 설정하세요. 자, 우리 관계만 딱 보면 아래쪽에 지시사항을 찾아서 자, 참조 무결성 유지 변경되도록 설정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 자, 첫 번째 케이스 가장 흔한 케이스이다.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테이블 다 닫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자, 그리고 관계가 이미 돼 있는데 자, 관계 중에 나한테 필요한 테이블이 있는지 봐야지. 시험 과목 테이블하고 자격 테이블인데 자격 테이블 여기 있어요. 시험 과목 없죠? 자, 왼쪽에 있는 시험 과목을 끌고 와. 쭈쭈쭈. 자, 그래서 자격 코드랑 끌고 가서 다시 맞춰줘요. 자, 정확하게 안 맞으면 지금 뜨는 편집창에서 바꾸면 되니까 너무 떨지 말고요. 자격 코드하고 자격 코드를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삼각형 그 화살촉의 끝이 맞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열렸으면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변경시키라고 했고 삭제하지 말랬어요. 체크 2개 하고 만들기 한다. 자, 관계는 꼭 닫아서 저장까지 연결을 해줘야 된다. 1번 문제 풀이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25점 문제 중에 1번을 먼저 풀 거고 이제 저랑 같이 1번을 풀면 저는 순서대로 2번 풀고 3번 풀겠죠. 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1번을 풀면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있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1번을 풀어주세요. 거기까지 안전하게 다 완성시켜 놓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풀고 못하는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지. 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1번 풀어볼게요. 접수 내역 폼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라 그랬고 동그라미 5개를 줬어요. 자, 폼을 수정하는 문제잖아요. 우리 1번 문제 풀이했던 것처럼 메뉴만 볼게요. 폼에 레코드를 추가, 삭제 이게 메뉴죠. 자, 폼 머리글에 레이블 추가 뭐 안에 세부사항 하셔야 되고요. 자, 3번에 본문에 있는 컨트롤 중에 하나에 사용 가능이라는 이 메뉴를 줬어요. 땡큐. 자, 동그라미 4번. 자, 각각 컨트롤의 결제 방법과 시험 일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래요. 자, 그리고 스크롤을 세로 스크롤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다 메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개를 한번 풀어볼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앞에 어디에 속성을 넣으라고 하는지 잘 보고 따라와 주시고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저한테 바로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또 틀렸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맞게 풀어요. 자, 제가 분홍색으로 밑줄하고 있는 곳이 속성을 지정해야 되는 컨트롤 잡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맨 마지막 갑자기 또 폼으로 가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액세스 열고 접수 내역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1번부터 보자. 자, 폼에 그랬죠? 자, 오른쪽에 속성 시트 꺼내 놓으세요. 네, 자, 오른쪽에 폼에 레코드를 추가 삭제 못하게 한대요. 자, 모두에서 아래로 쫑쫑쫑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시면 영어가 나오기 직전에 있어요. 추가 가능 아니요. 삭제 가능 아니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폼에 자, 머리글에 제목에 컨트롤을 넣으래요. 자, 그러면 자, 폼 머리글에 지금 머리글이 어딘지 보이시죠? 이게 머리글이에요. 자, 이곳에 컨트롤, 자, 이렇게 컨트롤을 중에서 레이블을 넣을 거거든요. 자, 레이블은 2번째 있는 가예요. 자, 클릭을 해서 접수 내역 폼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쯤에 넣으시고 글씨를 써요. 자, 여기서는
글꼴을 편집을 할 때 이렇게 블럭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을 하면 노란색으로 블럭이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글꼴까지 뭐 다 풀어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접수 내역 폼이고 이건 썼다는 거고요. 자, 이름. 모두에서 이름은 LBL 제목이다. 제가 어디를 했냐면 속성창에 모두를 열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리고 글꼴 이름을 하랬어요. 그럼 글꼴 이름은 저는 어디서 할 거냐면 서식에서 할 거예요. 자, 위에 폼 디자인 도구 서식에 가면 왼쪽에 글꼴이 나와요. 자, 이곳에서 HY 신명조. 그리고 글꼴 크기는 22. 자, 이 메뉴가 꼭 제가 쓰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자, 오른쪽 속성창에 제가 확대 안 시킬게요. 여러분 천천히 찾아봐요. 글꼴 이름과 크기가 있는 속성란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지시가 많았지만 다 하셨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은 txt 접수 번호를 그러니까 선택 유형에서 txt 접수 번호를 선택을 하고 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래요. 자, 사용 가능 속성을 찾으래요.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을 찾으래요. 어디 있어요? 영어 나오기 직전에 있어요. 자, 이거 사용 가능할 수 없게 하랬으니까 아니요. 자, 이제 컨트롤 원본 연결할게요. 자, txt 4번이에요. 결제 방법은 그러네. 결제 방법. 자, 위로 모두에서 쭉 위로 올라가고 컨트롤 원본에 결제 방법을 쓰게 하래요. 점점이 단추 아닙니다. 꺽쇠 단추 눌러서 접수 결제 방법이지. 결제 방법. 자, 이렇게 편집 없이 정확하게 뿅뿅뿅 들어와야 되는 거는 꺽쇠 단추로 하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단추 있죠. 그리고 편집을 하거나 마법사를 쓰거나 뭐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옆에 점점이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xt 시험 일자는 자, 컨트롤 원본에 시험 일자를 되게 하래요. 시험 일자. 자, 동그라미 4번 다 있고 동그라미 5번에 이제 갑자기 또 폼으로 가죠. 폼. 세로 스크롤만 표시되게 하래요. 천천히 내리면서 스크롤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스크롤 막대가 모두 되어 있잖아요. 단추를 눌러서 우리는 세로만. 자, 잘 하셨으면 폼보기 하셔가지고 확인하셔도 좋고요. 이제 저는 이 정도는 확인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가시면 되고 이제 때로 그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이 이거 있어요. 접수 내역 폼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운데 맞춤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 막 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지 마세요. 지시에 없는 거는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이때 그림에 보면 접수 내역 폼이 조회와 자격별 접수 현황 중간쯤에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자를 이동시켜서 아니면 상자를 줄이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쯤에 있게 놓으시면 돼요. 그게 찝찝하시면. 지시에 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화면하고 동일하게 나오게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열개수처럼. 근데 접수 내역 폼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2번을 해볼게요. 자, 2번은 접수 내역 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닫겠습니다. 저장 예. 2번 문제를 보니까 회원 목록 폼에 가입 일자 컨트롤에 그랬어요. 자, 조건부 서식을 줘요. 자, 가입 일자의 연도가 2017년인 경우에 글꼴을 줘요. 자, 우리 조건부 서식을 줄 때는 가입 일자 컨트롤에만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폼의 모든 컨트롤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걸 말을 하는지 좀 보셔야 되거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자, 만약에 행전체, 레코드 전체라고 했으면 뭐 폼에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거나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거나 아니면 뭐 행전체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컨트롤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에 그냥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컨트롤에 그냥 줘야 되고요. 자, 가입일자 연도가 2017년인 경우 이렇게 이제 지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가입일자에 연도만 있으면 17을 그냥 고르면 되지만 이제 가입일자에 연월일이 다 있으면 연도를 꺼내야 돼서 이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식을 좀 들어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데이터도 좀 봐야 돼. 이어함 수수라고 돼 있네. 제가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수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보죠. 회원 목록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이 중에 가입 일자라는 컨트롤을 하랬으니까 가입 일자라는 컨트롤을 찾아요. 가입일자 지금 컨트롤이 두 개로 보이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자 왼쪽은 레이블 상자여서 우리가 가입일자 컨트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나오면 데이터가 있는 곳 텍스트 상자를 잡으셔야 돼요. 자 가입일자를 선택을 하고 폼 디자인 도구 서식 메뉴 누르고 조건부 서식 자 가입일자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 우리는 새 규칙을 주죠. 자 여기서 새 규칙 자, 이곳에서 필드 값이라고 주지 못해요. 이어를 써야 돼서 시기. 자, 이어 쓸게요. 연도를 꺼내요. 어디에서요? 자, 앞에 등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효성 검사하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이제 뭐 쿼리에서 아래쪽에 뭐 조건 달 때 뭐 이럴 때는 이어로 시작하지 않아요. 자, 안에 필드 이름 뭐죠? 가입일자. 자, 이어로 시작하지 않으면 필드명에 대괄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서 연도를 꺼냈을 때 동그란 가로 닫으시고요. 자, 얘가 2017이랑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채우기 색을 빨강하라고 했나요? 보면서 잊어먹었어요. 페인트통 눌러서 나도 보자. 그림이 제가 페이지를 열었는데 이 페이지가 그 페이지가 아니네. 자, 페인트통에 표준색 빨강. 아, 답답하셨죠? 빨강. 글꼴색인데 글꼴색이 빨강.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다시 확인. 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가 식을 썼으니까. 회원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폼 보기 하시고요. 자, 2017년에 빨강 됐는지 보려면 옆에 이렇게 레코드 탐색기에서 레코드를 돌려요. 2017 나올 때까지 돌려야 돼요. 그래서 2017이 나오면 빨강인지 보면 돼. 아, 나왔다. 어디지? 17번째. 됐죠? 자, 우리 문제에 제가 본 게 맞죠? 글꼴색을 빨강. 그러니까 글꼴색 빨강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 팝업이 돼 있어서 닫기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잘하셨어요. 조건부 서식할 때 그 부분 잘 보세요. 가입일자 컨트롤에만 하라는 건지 레코드에 하라는 건지. 대부분 식으로 나오니까 식으로 이제 푼다고 생각은 하시고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접수 내역 폼 바닥글에 단추를 생성하래요. 자, 너무 또 이렇게 좀 마음 편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닫아야 되는데 자, 매크로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자, 매크로 만들 때는 중요하게 보는 것. 매크로의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닫기라는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만들기에 매크로를 하고 단추를 그린다. 그러니까 단추 안에서 매크로를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단추를 그릴 거잖아요. 자, 컨트롤 이름은 CMD 닫기이고 캡션도 닫기입니다. 자, 조건 없이 그냥 닫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저는 이제 또 순서대로 푸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순서대로 풀 거예요. 접수 내역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으래요. 수정할 거니까. 자, 진한 글씨에 그림을 참조해서 단추를 생성하라고 했어요. 1번에 있는 그림을.
그래서 1번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닫기라는 단추가 이렇게 끝쯤 있지 않아요? 자, 이곳에 단추를 일단 그릴게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에 단추를 찾아서 세 번째 있는 거죠.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폼바닥글에 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법사가 뜨는 이 즐거운 일을 하지 못해. 매크로를 이름을 줬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를 하고 일단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추를 클릭하면 그러잖아요. 이벤트를 온클릭을 줘요. 오른쪽에 또 점점이 단추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지 못해요. 매크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벤트 온클릭까지만 열어놓고 만들기에 매크로. 자, 매크로는 닫아야 된대. 그러면 단추 눌러서 닫기는 클로즈죠. 자, 클로즈 데이터베이스와 클로즈 윈도우가 있어. 우린 데이터베이스면은 액세스 전체를 닫는 거니까 윈도우를 닫아요. 자, 뭘 닫을까? 폼을 닫아야지. 자, 어떤 폼을? 접수 내역 폼을. 열려있는 폼을 닫으면 돼요. 자, 저장 그냥 확인할 거고요. 매크로를 닫으세요. 저장은 예. 자, 이때 매크로 이름을 닫기라고 준다. 매크로 이름을 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다. 확인. 자, 그럼 이제 자, 매크로를 클릭하면 자, 얘를 지정하래요. 자, 이벤트에 온클릭에 방금 만든 매크로를 지정한다. 닫기. 자, 두 번째 지상 있죠? 모두 눌러서 자, 이름은 CMD 닫기이고 자, 캡션은 닫기라고 하래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문제는 캡션을 안 가르쳐 준 것도 있었죠? 그림 보고 그냥 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캡션이 여러분들 엑셀이랑 문제 풀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 단추는 입력을 할 수 없는 단추예요. 누르면 뭔가를 실행하는 단추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입력을 할 수는 없는데 나는 보긴 봐야 돼, 한글을. 그러면 지금처럼 단추 위에 글씨를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띄우는 글씨들을 캡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추가 닫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단추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뭔가를 실행할게요만 가지고 있는 거고 누르면 실행하세요라는 매크로를 연결해 놨고 이제 단추 이름은 CMD 닫기이고 표현은 닫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보고서 수정하는 거 하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이번 문제에서도 그냥 다 풀고 지금처럼 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문제. 여러분들에게 꼭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는 문제들. 자, 자격별 접수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어떻게 완성할 건지 메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자격 코드 그룹 안에서 접수 방법이 같은 경우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정렬되도록 설정하래요. 뭐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렬이고요. 자, 자격 코드 머리글이 페이지마다 반복 출력돼야 돼요. 자, 또 txt 개수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될 수 있게 설정할 거예요. 자, 레코드 개수는 뭐뭐 개수는 자, equal count 별표예요. XS에서는. 자,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읽지도 않은 그룹별이라는 거는 자, txt 개수라는 컨트롤이 그룹 머리글이나 그룹 바닥글에 있어요. 자, 어떻게 알죠? 자격 코드 머리글 영역에 이게 그룹 머리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머리글에 있기 때문에 그룹별은 그룹 머리글이 알아서 한다.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저 머리글이라는 애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표시 얘와 같이 표시돼야 된대요. 20개인 경우에는 20명 접수니까 뒤에 엔드, 쌍따옴표, 명, 띄고 접수까지 연결해서 가라는 거죠. 쓰라는 거죠.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txt 순번에는 일련 번호가 표시돼야 돼요. 자, 우리 테이블에서는 일련 번호 속성이 있죠. 그래서 누르면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가요. 자,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일련 번호라는 속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데이터에 1을 넣어요. 그럼 데이터가 1, 1, 1, 1, 1, 1, 1 가겠지? 자, 이것을 계속 합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누적 합계를 하는 거지. 그러면 번호가 되거든요. 우리 엑셀에서 순위를 구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을 다 주고 그거를 누적 합계를 하면 일련 번호가 되기도 하고 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 1을 넣고요. 누적 합계를 해야 한다. 자, 누적 합계를 할 때는 그룹별로 할 건지 전체 레코드를 할 건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요. 자, 누적 합계를 할 때는 전체 레코드에 대해 사례요. 그러니까 누적 합계는 전체로 잡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자, 동그라미 5번 합시다. 자, 페이지에는 그랬으니까 뭐 더 볼 게 없죠. 페이지 번호 넣을 거예요. 컨트롤 원본에. 이게 메뉴예요. 컨트롤 원본. 자, 전체 페이지가 5이고 현재 페이지가 2인 경우에 뭐가 나왔어요? 자, 숫자 작은 것에는 페이지를 쓰고 숫자 큰 애는 페이지 수를 쓰고 자, 중간에 있는 문자가 됐든 뭐 한글이 됐든 기호가 됐든 전부 다 쌍따옴표로 표시해주고 자, 지금 쓴 이 녀석들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야 붙는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페이지 엔드 쌍따옴표 슬래시 엔드 페이지스. 자, 5개 풀어볼까요? 1번부터 할게요. 자, 접수 내역은 닫을 거고요. 안 닫고 왔네. 자격별 접수 현황을 디자인 보기 하고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정렬 및 그룹화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룹화 기준 자격 코드로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세요. 자격 코드 그룹 안에서 이거 만지지 말라는 거고요. 접수 방법이 같은 경우 그랬으니까 접수 방법도 만지지 말라는 거고요. 자, 접수 일시를 다시 넣으라는 거니까 정렬 추가. 접수 일시. 자, 오름차순 아니고 내림차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이제 2번부터는 오른쪽 속성창에서 할게요. 폼을 수정했던 것처럼. 자, 2번. 자격 코드 머리글 영역이 그러는데 자격 코드 머리글은 없어요. 구름 머리글 영역이 반복돼야 된대요. 자, 반복이라는 글을 찾아야죠.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네. 자, 여기다 예를 하래. 자, 동그라미 3번. 자격 코드 머리글 영역에 그래서 구름 머리글인데 이번에는 컨트롤이 나왔어. txt 개수에는 자, 그룹별로 레코드 개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그룹 머리글에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원본에 어쨌든 개수는 카운트 별표가 해요. 그런데 뒤쪽에 한글을 붙이라 그랬죠? 명접수. 뭐 제가 1번 문제 뭐 테이블을 수정할 때 그리고 폼을 수정할 때 한 번도 폼 보기를 해서 지금 본 적이 없죠. 조건부 서식만 제가 본 것 같아요. 단추도 하물며 내가 확인을 안 했어. 자, 그런데 컨트롤 원본 카운트를 쓰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레이아웃 보기로 아예 푸시던가. 자, 자격별 접수 현황을 레이아웃 보기 하시거나 보고서 보기 하시거나 뭐 인쇄 미리 보기 하시거나 뭐라도 하세요. 하셔서 자, 저는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7명 접수라고 나오는지 이걸 봐야 돼요. 함수가 오류가 없는지 꼭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순번에 일련 번호 표시하라고 하죠. 자, 속성 시트에서 순번을 찾아. 자,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컨트롤 원본에 1을 넣어. 전체 데이터에 다 1을 쭉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적을 줘야 돼. 그럼 누적 찾아요. 쭉 가면 아래쪽에 있어요.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줄 건지 모두로 줄 건지. 아까 제가 전체라고 써놨는데 전체가 아니네. 모두예요, 모두. 자, 모두가 전체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레코드의 일련 번호라고 했으니까 모두를 준다. 자, 이것도 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뭐가 들어가긴 했잖아요. 자, 레이아웃 보기를 하든 보고서 보기를 하든 셋 중에 하나예요. 저 레이아웃 보기가 습관이 안 돼서 전 잘 안 되거든요. 1, 2, 3, 4, 5, 6, 7 막 나오네. 굿. 자, 이제 페이지. txt 페이지 마지막 문제 해요. 자, 여기에는 데이터를 줄 거잖아요. 자, 컨트롤 원본에.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숫자 작은 건 페이지다. 이렇게 쓰면 나오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기호를 붙이고 다시 페이지스를 넣는다.
됐어. 자, 되나 볼까요? 다른 데 속성 클릭했더니 레이아웃 보기에서 바로 나왔는데 이제 레이아웃 보기를 하면 또는 보고서 보기를 하면 지금 아래 그림에는 분명히 1/8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레이아웃 보기를 했더니 1/1이네. 자, 보고서 보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1/1이에요. 자, 이거는 인쇄 미리 보기를 할 때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오른쪽 아래 1 나누기 8. 그러니까 최종 확인은 인쇄 미리 보기로 하시면 되지. 자, 여기까지 지금 있는 정도가 나오면 정말 수월하게 잘 풀릴 만큼은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실기는. 여기를 지금 막 메뉴를 찾고 답을 보고 하고 있는데 시험장을 간다. 그러면 그냥 치킨을 시험장에 버리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지금까지 잘 풀리신 분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좀 수월하게 놓고 지금부터 나는 한두 문제만 풀어도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접수 내역 폼에서 txt 조회 컨트롤에 조회할 이름의 일부 나오면 어떡하지? 별을 좋아해. 이거 들어가야 돼. 일부라고 했으니까 별을 좋아해. 자, 이걸 입력한 후에 조회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된 이름을 포함하는 같은 말이죠. 자, 회원의 정보가 나와야 된대요. 필터하고 필터 온이에요. 자, txt 조회에 나는 이름을 쓸 거고 그 안에 뭔가 데이터가 나올 건가 봐. 그 조회 안에 이름이 있나 보지. 그지? 자,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필터에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했죠? 의자. 의자가 뭐였지? 제품명. 선생님 늙어서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제품명이 여러분 꼭 외워야 된다는 구문 있죠. 쌍따옴표 제품명, 등호, 홀따옴표, 쌍따옴표, 엔드, txt 제품명, 이건 안 쓸게요. 자, 앰퍼샌드, 쌍, 요걸 꼭 외워야 된댔거든. 힘들어. 자, 그럼 txt 조회는 나왔잖아. 조회는 여기다 쓰면 되지. 그리고 일부라고 했으니까 여기 홀다운표 안으로 이렇게 별도 넣어줄 거고 등호 대신에 like도 쓸 거야. 자, 이 제품명 자리에 뭐 쓸 거예요? 조회를 써야 되는지 이름을 써야 되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름 써요,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뭘 뒤지고 할 여유가 없다 그랬죠. 마음만 바빠, 부산스러우니까 그냥 써, 일단. 그래서 오류가 나면 그때 봐요. 자, 그럼 지금 막 제가 끌적끌적 해놓은 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봅시다. 쌤이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을까? 쌤 학생들만큼 잘 틀려서. 자, 접수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 누르고. 자, txt 조회가 어딨냐면, 자, 여기 화면에 있어요. 회원 이름이 여기 있어요. 자, 이곳에 뭔가를 쓰고, 자, 언제 조회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일어나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조회라는 단추를 이벤트에 온클릭에 쓸 거예요. 쭉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벤트에 온클릭에 자, 점점이 단추 누를 거고요. 뿅뿅. 자, 이걸 누르면 또 선택하라 그러죠? 코드 작성기로 선택합니다. 확인. 자, 이곳에 쓸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써야 된댔어요. 뭐를? 미점 필터는 필터 쓰라고 했으니까 자, 쌍따옴표 제품명 그거 외워야 된댔죠. 제품명 대신에 우리는 일단 준거 이름을 쓸 거다. 자, 등호라고 쓰는데 같다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like. 자, 그리고 홀따옴표, 쌍따옴표 하는데 가기 전에 별, 그리고 쌍따옴표, 앰퍼샌드, txt 조회. 선생님, 거기 쌍따옴표 쓸 줄 어떻게 알아요? 일단 써요, 모르겠으면. 어차피 써도 틀리고 안 써도 틀리는데. 자, 그리고 쌍따옴표, 별표, 홀따옴표, 쌍따옴표. 자, 미점 필터 on equal true다. 자, 이거 한 번에 못 쓰면 이름 like 이거 못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름은 우리 외운 거 있죠? 그대로 써요. 제품명 대신에 이름은 같아요. 홀따옴표, 쌍따옴표, 앰퍼샌드, txt 제품명 대신에 txt 조회겠죠? 조회. 그리고 앰퍼샌드,
쌍, 홀, 쌍 이거 그대로 써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고쳐요. 자, 우리 별 들어가야 된댔죠? 별은 홀다운표가 txt 조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문자예요 라는 표시야. 그럼 txt 조회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까지 모두 문자가 될 거니까 이 안에 별표. 안쪽으로 별표. 이 안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니? 홀다운표가 품고 있어야 돼, 별을. 자, 그리고 등호 대신에 별 들어오면 별을 좋아해야 돼. like. 이렇게 고치면 되지. 모르겠으면 일단 하나 쓰고 고쳐내요. 그게 쉬워요. 자, 그럼 이제 다 썼죠? 되는지 봅시다. 설명 길어지면 나 또 틀리던데. 긴장하고. 자, 폰 보기 하고. 자, 이름 중에 눈에 보이는 이름 하나를 쓸게요. 상훈? 왠지 상훈이가 잘생겼을 것 같아. 그리고 조회. 그러면 상훈이 들어가는 글씨가 다 나오면 돼요. 자, 필터가 되면 어떻게 되지? 위에 필터 적용 해제나 아래쪽에 필터링 되면 불 켜지죠?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지금 잘 하신 거예요. 자, 접수 내역 닫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서라도 가야 돼, 필터는. 꼭. 꼭. 자, 이제 3번. 접수 내역이라는 폼에서 자,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 주라는 거구만. 자, 보고서 보기라는 매크로를 작성하래요. 자, 또 매크로 이름을 줬어요. 자, 매크로 이름을 주면 우리는 만들기에 매크로를 먼저 한다. 자, 그런데 얘가 접수 내역 폼을 종료하고 가격별 접수 현황 보고서를 열으래. 그러니까 매크로가 2개인 거야. 하나가 아니고 2개. 대신에 고맙게 조건은 없어. 그러니까 2개를 매크로를 넣으면 돼요. 순서대로. 자, 넣어볼게요. 넣은 다음에 이벤트 주죠. 자, 자격 우리 무슨 폼이었지? 접수 내역 폼에 접수 내역 디자인 보기 열고요. 자,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CMD 단추를 온클릭하면 자, 여기까지 일단 가 놓을까요? 내가 간 이유는 하나야. 선생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진짜 계속 잊어먹어. 커서 일단 넣어놓고요. 자, 만들기에 매크로 가야 된다 그랬지? 매크로. 자, 여기서 2개를 넣어줘야 돼. 자, 매크로를 일단은 폼을 닫으래. 자, 클로즈 윈도우. 자, 폼을 어떤 폼을 열려있는 폼을 접수 내역을 열었으니까 접수 내역 폼을 닫을 거야. 자,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새 함수 추가를 눌러서 보고서를 열으래요. 그러면 오픈 레포트. 자, 보고서는 어떤 애를 자격별 접수 현황을 어떻게 인쇄 미리 보기로. 자, 조건 없으니까 다 된 거예요. 자, 매크로 닫으시고 저장 예. 매크로의 이름은 보고서 보기. 확인. 자, 이제 자격별 접수 현황에 이벤트를 온클릭에 걸어요. 꺽쇠 단추 눌러서 보고서 보기를 누르세요. 자, 되는지 볼게요. 접수 내역을 오른쪽 마우스 폰 보기 하신 다음에 자격별 접수 현황을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럼 닫히고 보고서가 열려야 돼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안 틀리고 풀어서. 자, 이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이고요. 자, 처리 기능 제가 할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2019년도 시험지를 풀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처리 기능 구현에 지금 쿼리 4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학생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 변동이 있는 학생들이 아직까지 말한 적이 없거든요. 나한테 말해주는 학생들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쿼리 문제가 주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어떤 쿼리 하는지 봅시다. 자격 명칭별, 접수 월별, 접수 건수를 구하는 크로스텝, 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질이도 쿼리예요. 크로스텝 쿼리 할 거예요. 그러면 필드로 뭘 쓸지는 앞에 보면 알지? 자격 명칭 가지고 올 거고 접수 월 가지고 오는데 월 없으면 먼스 쓰겠네. 이거 접수 건수니까 뭐 개수 구하라고 하겠지. 자, 2개 테이블 이용하고 쿼리 이블은 월별 접수 현황이고 접수 건수는 꼭 접수 번호 이용하라 그랬고 내림차순하라 그랬고 그래 월 먼스 있네요. 있고. 자, 아래쪽에 그림처럼 되게 하래요. 자격 명칭 행이죠. 자, 응시료 합계 데이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행이에요.
자, 1월, 2월, 3월 필드 이름 없고 월이죠. 월이고 열이죠. 자, 아래쪽에 1, 2, 3, 4, 5, 6, 7, 8 있는 게 값이에요. 값은 뭐죠? 접수 건수. 얘가 값이에요. 계산을 하는 거. 그럼 되겠어요. 자, 그럼 응시료의 합계. 저게 이제 건수의 합이 아니다. 조금 문제가 변형된 문제네.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법사를 쓸 수는 없어요. 액세스 열고.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두 개 이용하랬죠? 자격과 접수를 이용할 거예요. 추가. 닫기. 자, 일단 넣죠. 자격 명칭별, 접수 월별. 그런데 접수 월은 없잖아요. 그러면 아래 접수 월에 대한 게 밑에서 두 번째에 있었는데 먼스를 쓰라 그랬어. 그럼 접수 일일 뭐 이런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접수 일시 이 접수 월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 나와야 되니? 접수 건수. 그럼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사용하랬어. 복잡하긴 하다. 접수 번호. 접수 번호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겨우 찾았어요. 자, 일단 쓰라는 거는 이제 좀 쓴 것 같아요. 보통은 접수 번호가 이제 크로스탭에 되게 되면 두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통 쿼리는 이렇게. 크로스탭 쿼리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런데 지금은 얘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치셔야 돼요. 그래도 일단은 두 개 넣어드렸고요. 위에 메뉴는 크로스탭이에요. 아래쪽에 누르면 자격 명칭은 그대로 가는데 행이에요. 접수 일시는 열로 가는데 일시는 먼스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등호 먼스를 써주시고 접수 일시에서 월을 꺼내요. 그리고 뒤에 월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and 월까지. 열머리글에 넣어주시고요. 접수 번호는 개수하라 그랬잖아요. 개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값이죠. 자, 보통은 접수 번호에 똑같은 걸 주고 하나는 행으로 이렇게 돌리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자, 나머지 지시사항 뭐뭐 있는지 볼게요. 자, 쿼리 이름 쓰라 그랬죠. 두 번째 저장할까요? 뭐 저장하고 보죠. 월별 접수 현황. 이제 제가 빼먹은 거 없는지 지시사항을 다 순서대로 훑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시사항에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이용하라고 했어요. 접수 번호 이용했고요. 자, 네 번째 자격 명칭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자격 명칭 아래 정렬을 내림차순해요. 자, 먼스와 엔드 사용해서 접수 일시를 월로 바꿔줬어요. 자, 이제 결과는 화면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볼게요. 자, 자격 명칭은 IT 플러스부터 무역 영어까지 나오는 거 맞고요. 자, 지금 말 그대로 여기가 완전히 다르죠. 11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1월, 2월, 3월 데이터 쭉 어디까지 8월까지 지금 데이터 나오고 안에 있는 숫자도 다 맞아요. 그럼 여기 접수 번호의 개수만 지금 제가 조금 응용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디자인 보기. 자, 얘는 응시료의 합계니까 말 그대로 응시료의 합계로 그냥 바꿔주세요. 대신에 행입니다. 자, 앞에 이름을 응시료 합계라고 똑같이 써줄게요. 그리고 점점이로 구분합니다. 콜론으로 제목과 값을 구분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14만 원, 58만 8,400원, 오케이, 다 맞아요. 자, 그러면 닫으면 되겠네. 저장, 예, 굿. 잘했어요. 안 어렵죠? 크로스텍 쿼리 많이 해가지고 가요. 꼭 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래요. 자, 2번 문제는 매개 변수 쿼리예요. 자, 매개 변수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별도의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결과 화면이 보여지는데, 자, 여기 매개 변수 쿼리의 그럼 내용을 보면 돼요.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회원명이라는 필드 아래에 매개 변수를 줄 거고요. 매개 변수는 조건란에 대괄호를 써서 자, 빨간색 제가 밑줄해 놨던 이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죠.
아, 이 일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치? 자, 일부라고 하면 매개 변수 양쪽에 별 단다. 자, 별은 like가 꼭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자, 별이 그냥 생으로 안 달리지 또 쌍따옴표에서 매개 변수랑 연결해 줘야지. 양쪽에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니들이랑 연결. 자, 지금 매개 변수만 한번 봤고요.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쿼리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를 입력해서 뭐 이렇게 하래요. 자, 테이블 2개 이용하랬고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 이용하랬고 쿼리 이름 줬어요. 나머지 필드는 전부 다 그림 보고 해야 된대요. 자, 테이블 2개 넣어서 하단에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에 일단은 쿼리 디자인이고요. 자, 이용해야 되는 테이블은 두 가지죠. 접수와 회원입니다. 추가. 필드 내릴게요. 필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5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똑같이 내려주셔야 돼요. 회원 아이디 내리시고 이름 내리는데 회원 아이디가 두 개잖아요. 아무 데서나 내려요. 자, 전화번호 내릴 거고요. 자, 성별도 내립니다. 접수 건수를 하랬는데 접수 건수가 없죠. 자, 접수 건수는 접수 번호라는 필드를 이용하래요. 자, 그런데 접수 번호가 건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쿼리에서의 계산은 위쪽에 요약이 한다. 요약 눌러서 얘는 개수로 할게요라고 해주고 필드 이름도 접수 건수예요라고 바꿔주세요. 자, 또 최근 접수 일시. 최근 접수 일시는 있어요? 최근 접수 일시도 없네. 자, 최근 접수 일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자, 없다. 그러면 일단 접수 일시. 자, 그리고 필드 이름은 최근 접수 일시. 자, 가장 지금 데이터와 가까운 접수 일시를 한다고 하면 묶는 방법을 뭐를 하면 될까요?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뭐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자, 최대값 해볼게요, 저도.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지나 봐야지. 자, 우리 첫 번째 데이터가 영민이에요. 그럼 이영민을 찾아요. 자, 최근 접수 일시 더블 클릭해주고요. 데이터 맞는지 볼게요. 전화번호 남자 나올 거 없고 접수 건수 2건 8월 3일 3시 40분 19초 맞네요. 그러니까 최대값까지 한 거는 지금 잘 됐어요. 디자인 보기 하고요. 자, 이제는 빼먹은 거 없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매개 변수는 안 했어요. 접수와 회원 테이블 사용하랬고 접수 번호로 접수 건수 했고 쿼리 이름. 자,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저장. 미안해요.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틀릴 리가 없지. 나 저장. 쿼리 이름은 회원별 접수 건수라고 쓸 거예요. 확인. 자, 마지막에 필드명 똑같은지 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매개 변수를 줘야 되잖아요. 자,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회원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래쪽 필드에는 회원명이 없어요. 그죠? 회원명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름. 그치? 이름이 회원명이지 않겠니? 데이터가 같은 필드 아래 둬야 되거든. 대부분은 회원명이라는 필드는 뭐 회원명 필드가 있을 때 아래쪽에 매개 변수를 회원명으로 넣는데 여기는 회원명이 없어요. 그럼 비슷한 데다 넣어주면 되지. 이름 밑에 넣을 거예요. 이름 밑에. 자, 별 넣어야 된다 그랬죠? like로 시작하고. 자, 포함하는 값이 있으니까 별 일단 붙여주고 and. 자, 매개 변수에 그 박스에 있는 걸 써요. 회원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대괄호 쓰고 또 and를 걸어서 별을 또 걸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포함하는 값, 일부 이런 말이 나오면 하는 거죠. 제가 잘 보이라고 좀 저는 넓혔어요. 이렇게. 자, 회원명 안에 쓰는 게 이름을 쓸 거라서 이름 아래에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데이터 시트 복 해볼까요? 해보시고, 자, 거기에 우리가 2를 썼잖아요. 2라고 쓰고 확인을 했을 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답과 같아야 돼요.
같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닫으세요. 저장은 예. 이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도 좋아. 자, 3번 문제. txt 이름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를 넣으래. 메시지 상자 뭐 이런 것만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메시지 상자는 타이틀, 내용, 그리고 단추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단추가 2개일 때는 A는 이퀄 메시지 박스로 해서 괄호를 엮어서 묶어주고 아래 꼭 if가 출현한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메시지 상자에 A를 클릭하면 폼을 화면에서 얘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이름의 회원 정보가 표시된 회원 정보 폼을 화면에 표시하래. 클로즈가 아니네.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선택된 이름의 회원 정보가 표시돼야 된대요. 자, 회원 정보, 회원 목록 폼에 그럼 일단 이름하고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이름하고 txt 이름하고 같다는 걸 지금 얘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txt 이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접수 내역 폼에 있는 txt 이름이에요. 자, 이름에 뭐 있겠어요? 문자 있겠죠. 우리 필터할 때 외웠던 그 구문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겁먹지는 말고요. 자, 지금 저랑 배운 학생들도 여기까지는 어쩌면 처음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2번째에서 수업했던 반들은 2CMD를 안 했거든. 처음 써보는 거니까 천천히 써봐요. 자, 액세스 열고요. 폼은 접수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 하고 나도 조금 천천히 해줄게요. txt 이름을 클릭을 해서 찾아요. 자, txt 이름을 찾고 더블 클릭하면 그랬으니까 on dbl 클릭. 자, 점점이를 하시고 메시지 상자랑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코드 작성기 확인. 자, 이곳에 txt 이름 dbl 클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메시지 상자는 만들 줄 알죠. A는 메시지 박스 괄호 열고. 자, 내용 먼저 넣어야죠.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넣고 단추는 VB yes, no. 자, 그리고 내용이 제목이 있죠. 타이틀은 회원 정보 확인. 여기가 타이틀이에요. 내용 쓰고 단추 정의하고 타이틀 적고. 자, 만약에 해야죠. 만약에 변수 A, 메시지 상자가 예단추가 눌러주면 그러면 VB yes가 되면 자, 뭘 복잡한 걸 시켰어요? do CMD. 자, 실행을 합니다. 폼을 열으라 그랬잖아요. 오픈 폼이고요. 자, 앞에 형광색 지우개는 스페이스바로 선택한다. 자, 밑에 이제 메모지를 읽어요, 여러분. 진한 글씨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폼 네임. 어떤 폼을 열까요? 회원 목록을 열으라 그랬죠? 회원 목록을 열어요. 쌍따옴표에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아래 메모지 보세요. 쉼표 찍혀 있죠? 쉼표. 자, A씨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야. 이거 아니야. A씨 어떻게 보겠다고. 디자인 보기, 폼에 뭐 DS 보기, 피벗 차트 보기, 피벗 테이블 보기. 폼 보기 없어. 폼 보기. 노멀이에요. 자, A씨 노멀. 필터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쉼표로 한번 지나가시고 회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아까 제품명 있고 그거 외운 거 그대로 쓰면 된댔거든. 자, 쌍따옴표. 이름. 같아요. 홀따옴표, 쌍따옴표, and txt 이름. 자, 앰퍼샌드, 쌍따옴표, 홀따옴표, 쌍따옴표. 그리고 if 끝나면 돼요. 자, 이름, 쌍따옴표, 홀따옴표, 쌍따옴표. 자, 나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냥 일단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처럼 시험장 가서 문제 푼다 생각하고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자, 프로시저 창 닫으시고요. 폼 보기 하고 자, 회원 이름에 뭘 써야 되는 게 아니었지. txt 이름에 더블 클릭을 했죠. 배성환에서 더블 클릭을 해요. 빠방. 자, 회원 정보를 확인할래? 예. 그러면 폼이 열리면 돼요. 잘했어요. 쌤 혼자 풀고 혼자 좋아하는. 자,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